자, 자본주의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제 저는 저걸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게 표가 나오잖아요. 이 표는 제가 이제 송남구 저자의 부동산 계급이라는 책을 한번 여기서 이제 나왔어요. 사실 이때는 제가 6계급이었습니다. 6계급. 6계급이 뭐냐면 그냥 지하나 옥탑방에서 여기 68만 가구죠. 전 5천만 인구 중에 68만 4.3%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6계급이었습니다, 사실. 왜냐면 저는 이제 서울에 22살 때 올라왔거든요. 22살 때 올라왔는데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 강남에 학교를 다니면서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고시원. 그래서 고시원에 살면서 보증금이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야, 이렇게 거의 22살에서 8살, 9살 때까지 제가 고시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부모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나중에는 보증금을 좀 빌려주더라고요. 너무 짠하다 내가. 그러면서 왜냐면 네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거예요. 예. 네가 그 학교를 선택을 했고 네가 정말 그 서울 생활을 선택을 했으니까 내가 학비는 대주지만 나머지 내가 생활비까지 내가 대줄 수 없다.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학교 끝나고 정말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진짜 방 월세 내고 생활비 내고 먹거리 그러니까 전부 다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진짜 학교 끝나고 진짜 뭐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쁘고 막 방학 때도 너무 바쁘고 왜냐하면 매달 그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체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 수 없구나. 알겠고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1계급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네, 지금은 뭐 여기 계급에서 어떤 계급에 속하시나요? 아니 저는 물어보시지 마세요. 뭐 코멘트시나요? 네. 아 이거 22살 때 상경했을 때 네네네. 그 뭐 이렇게 도움을 못 받고 이제 네네. 부모님이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 네가 책임져라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뭐 연예인 그때 그렇죠. 제가 사실 뭐 연예인도 좀 네. 하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네 인생이니까 자 네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가 다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한테 이제 학비 외에는 도와줄 생각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뭐 좀 정상적으로 뭐 어떤 월급을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는 언제 그게 성공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그 자리를 잡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연습생이었나요? 모델 그렇죠. 뭐 어떤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제가 그쪽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불안해 보이는 거죠. 인생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가 또 지원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없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다면 네가 스스로 해봐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스로 저 모든 걸 다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6개국으로 살면서 계속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이었나요? 이게 제가 이제 전세를 살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전세. 예. 그래서 제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제가 한 30대 정도쯤에 전세를 이제 모았습니다. 네. 전세를 제가 모았는데 아는 분이 전세를 왜 사냐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전세 사는 게 진짜 제일 어리석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월세 사는 게 더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월세보다 더 근데 차라리 월세를 살면서 그때 제가 전세금이 그때 한 9천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월세를 바꿔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니 월세 천에 뭐 한 80 정도 살면서 나머지 한 8천을 투자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이름으로 등기 치는 거니까 뭐 어떻게 잘못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정말 그렇게 샀는데 제가 거의 한 전세 레버리지를 그렇게 아파트를 샀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가격이 진짜 오르고 매매가가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이게 부동산 투자가 되는구나. 3계급에서 그러면 갭 투자를 시작하신 아니죠. 그때는 제가 그냥 집이 전혀. 아예 없었죠. 거의 그냥 4계급이었죠. 4계급. 4계급. 4계급에서 네. 안 되겠다 이렇게 왜냐면 인생이 큰 터닝 포인트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 큰 터닝 포인트가 생기려면 이분이 자기가 어떤 이런 한번 해봐라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해서 아파트 100채까지 늘렸다 이런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한번 남 믿고 한번 해봐라. 뭐 해봤자 뭐 7, 8천 뭐 이렇게 아파트 사가지고 내 명의로 사는 건데 뭐 아파트가 갑자기 어떻게 되겠느냐.
네 날아가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저도 한번 아파트를 이렇게 사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아파트들이 진짜 완전히 복덩어리가 됐던 거죠, 완전 저한테는. 그러면서 4계급의 이제 그 터닝 포인트가 그 네. 8천만 원 갖고 개투자한 그렇죠, 게 그렇죠.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진짜 어떤 그렇게 해서 아파트 가격이 막 어떻게 폭등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면서 어떤 7, 8억 정도 되면서 또 그 돈으로 또 아파트를 또 늘리고 거의 아파트를 거의 18채까지 샀었습니다. 18채까지. 예, 그러면서 완전 진짜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예, 그러면서 야 이렇게 지금 가격이 오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손낙구 저자의 부동산 계급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이거 읽어보시면요, 대한민국의 얼마나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분들이나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법인들이 얼마만큼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고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계시고 어떤 이런 주택이라든지 어떤 법인은요 저기 강남의 아파트 단지 자체를 그냥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전세, 월세에 대한 수익을 전부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요 사실 야 진짜 약간 패닉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책을 보시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사실 저 공직자들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을 내가 비난할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 공직자, 그 국회의원들이 막 땅도 막 몇천 평 가지고 있다, 몇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가끔 이제 공무원들 가끔 청문회 하다 보면 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을 내가 비난할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가난한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비난을 하세요. 아우 씨 진짜 저렇게 많이 해먹었으니까 저렇게 부동산도 많고 저렇게 자본금이 많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자본주의에서는요 어떻게든 강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자가 되시려면 그렇게 또 나쁜 식으로 편법으로 해서 돈을 번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든 여러분들도 부동산 부자가 되든 뭐 자산이 계속 늘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지 알아내셔가지고 불법은 아니더라도 어떤 탈세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자산을 불릴 수 있을 만한 방법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자산을 좀 늘리시면 어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책을 읽어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이 있고 하여튼 이런 그림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신가요? 어우 참 그 고개가 아프네요. 이렇게 올려다보니까 되니까. 그렇죠. 저 밑에서 이렇게 그 올려다보니까 네네. 참. 지금은 집은 한 채 소유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시죠? 내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 그래서 근데 언젠가 또 증여나 상속은 받으실까 아닌가요? 아 너무 건강하세요. 아니 근데 건강하셔도 네, 뭐 네. 언젠가는 근데 네. 이게 보니까 대한민국의 법에서 근데 어차피 증여하고 상속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진짜.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왜냐하면 이거를 양도해가지고 하기에는 양도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증여하고 상속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절세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요즘에 제가 이렇게 부동산 컨설팅을 하다 보면서 이렇게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많이 만나다 보면 결국에는 증여 상속으로 선택을 하시지 양도로 선택을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이 젊으신 분들이 갑자기 큰 집이 갖고 계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상속 증여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가시고 자 이제 다음 그림은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수익 9등급이 나옵니다. 수익 9등급. 자 수익 9등급에서 한 몇 등급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연봉으로 따졌을 때. 연봉으로 따졌어요. 아이고 자꾸 묻지 마세요. 지금 이제 나날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그 오늘 아까 그 계약금 보셨죠? 알겠습니다. 계약금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의 뭐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항상 1등급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1등급에서 그 이상 등급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등급은요 대한민국에서 1% 정도가 1등급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0.1% 등급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연봉을 거의 한 15억 정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0.1% 받는 사람들이랑 1% 받는 사람이랑 아니면 저 9등급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분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체라든지 직장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 만한 그 노하우를 빨리 체득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장이나 이 사업체에서 이렇게 빨리 돈을
등급을 높여서 내 몸값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노하우를 빨리 체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어떤 시드머니를 확보를 하지 않으시면 계속적으로 이런 수익 구등급에서 이렇게 허덕이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사업을 하셔야 돼요. 20대 되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막 어떤 편의점에서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너무 쉽게만 이렇게 돈을 버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20대부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분들은 사업에서 하다가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성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실패가 계속 쌓여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만한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장 다니면서도 주 5일은 직장 다니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든지 내가 사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내가 어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독립을 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자, 이건 이제 현금 9등급이 있어요. 자, 근데 부자분들은 항상 이 현금이 1등급에 유지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동산 정보를 딱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현금이 10억 정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어떤 재산권 확보가 된다거나 부동산 어떤 투자를 하셨을 때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이런 게 되면 수익률이 작아도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투자하는 기준의 가치가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잃지 않는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담보가 있는 거 투자를 많이 하세요. 이런 현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세상에 믿을 거는 네 가지밖에 없다. 그럼 뭔지 아세요? 네 가지가? 아이고, 회사에서 회장님이 자꾸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회장님도 얘기하시지만 외부에 나가서도 부자들도 똑같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자들도 여러분들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이제 등기부등본하고 뭐 주식, 어떤 은행, 그다음에 국가, 어떤 법률 이 네 가지 외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기꾼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왜 네 가지 외에는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뭐 공신력의 차이인데 네네. 그거 외에는 뭐 장난칠 여지가 많으니까 지금 그렇죠, 이 네 가지 관련해서는 네네. 이게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뭐 그렇죠. 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이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얼마에 매입을 했고, 뭐 얼마 대출을 받았고, 또 얼마에 팔았고,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돈을 빌렸다면 이 근전 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고, 맞죠?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속이기가 쉽지는 않다 이거예요. 당일 날짜로, 당일에 어떤 똑같은 시간,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봤을 때 그 이력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력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로 이게 속을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어떤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어느 정도 투자금하고 수익금을 해소할 만한 그런 게 돼야지 어떤 투자라든지 돈을 빌려주시고 그런 근저당 설정도 안 되시고 뭐 그냥 공중 서류 하나만 해달라 그런 게 있으면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뭐 공중 쓰셔가지고 돈 빌려주셔서 돈 떼입은 적 있으신가요? 저는 뭐 빌려준 적도 없고 제가 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물건과 이제 채권의 차이인데 네네.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물건과 이게 채권의 차이는 네. 이게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 네. 물건을 대상으로 하느냐 네. 하는데 이게 사람은 뭐 죽은 사람이 말 그대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도망갈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뭐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뭐 본인이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의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냥 거기 짱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걔한테 행사하면 돼요. 그렇죠. 뭐 물건 행사하면 된다 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뭐 그런 차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국가도 갑자기 뭐 부도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행도 갑자기 부도나지는 않고 그다음에 또 법률. 그 대한민국에서 이 법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또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의 서류가 정확하게 있는 걸 확인을 하시고 어떤 부동산 투자라든지 어떤 이런 걸 하시는 걸 확인을 하셔야지 부자분들이 좀 많이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분들 중에서는 저는 이제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그런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사실. 저는 주로 이제 부동산 일만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주로 이렇게 거래하신 분들이 다 이제 부동산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좀 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은 네네. 자산가는 아니에요. 자산가는 아니고 그 시체말로 잔발이. 그래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운 좋게 돈 많이 버시는 운 분들 좋게 버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떨어져도 저 금융위원회에서 돈을 이렇게 물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물어주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상대방의 부동산을 내가 담보를 잡고만 있다면 그 담보에서 상대방이 어쨌든 약속을 지킬 만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경매를 통해서 그분의 투자금하고 수익금을 다른 사람이 낙찰받았을 때 그 투자금하고 투자금과 수익금을 회수할 만한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투자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를 해서 예. 어떤 수업료를 더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꼭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